잘 나와? 응? 그래, 좋아. 자, 이 신문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1시간짜리 강의. 맞아? 자, 1시간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동락당, 그 수능 완성 5회차에 있는 장편 가사입니다. 총, 119수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1시간, 작품 정리 및 문제풀이까지 끝낼 겁니다. 오케이? 입구에서,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수능 완성 5회차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가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작품의 제목부터 좀 보자. 동락당. 이름만 보면 무슨 돈가스집 이름 같죠? 자, 동락당에서 이제 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서원과 같은 곳이야. 서원은 뭐 공부하는 장소, 서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동락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동락. 홀로 독자의 즐거울 낙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홀로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란 뜻이야. 자, 작가는 박일로거든요. 박일로는 이제 수능특강 실전 모의고사에 선상탄이라는 가사 작품을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무인, 즉 군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가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지은 공간이냐? 아닙니다.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은 이현적 선생님이 지은 공간이에요. 이현적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원래 이현적 선생님이 원래 본명이 이적입니다. 이적. 가수 이적이 아니라 이적인데 학문적 식견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중종이 너 너무 똑똑한 것 같으니 이름에다 선비 언자를 넣어서 이름을 개명해라 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직접 개명해 준 사람이에요. 이현적.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조선시대 때 명예의 전당이 있었어요. 맞죠? 학문적 성취가 뛰어난 사람들 혹은 나라의 개국의 공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각각 문묘와 그리고 종묘라는 곳에 각각 안치시켰거든. 그 묘를. 근데 이현적 선생님은 맞죠? 그 문묘에도 안치되어 있고 종묘에도 안치되어 있는 조선시대 대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래도 잘 안 와닿죠? 조선시대 때 최고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스승. 조금 와닿아요. 오케이? 그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을 이 작가가 방문을 해서 와, 개쩐다. 여기가 이현적 선생님의 공부하셨던 공간? 여기가 제자를 가르쳤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돌아다니면서 맞지? 자, 그 대사성에 자, 흔적을 줬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자, 가사는 기행가사의 성격이야. 자, 돌아다니면서 썼다는 거죠. 기행가사 제가 저번에 언급할 때 뭐에 주목하면서 읽으라고 했어? 기행가사. 자, 문 좀 닫아줄래? 자, 그렇지. 공간의 이동. 자, 공간에 주목하라고 했어. 반드시 공간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나타나. 알겠어? 그래서 공간적 배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박스 표시 치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정서. 해당 공간에서 화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 이게 보통 우리가 가사 해석할 때 바로 이제 선행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현재 읽고 있는 구절에 대응시켜서 읽는 반면에 이제 동락당이라는 가사는 현재 읽고 있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3줄, 4줄 전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발췌독을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화자, 대상, 정서 및
태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맞죠? 나로 등장해 있어요. 자, 대상은 무엇이냐? 동락당. 종락당과 그리고 주변의 동락당 주변의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동락당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이 동락당을 지으신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언급 당연히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대상에게 갖고 있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첫 번째. 자, 이현적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현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박일로가 방문을 했어. 맞아. 시대가 안 맞아. 이 사람이 이현적 선생님이 이제 14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셨고 10년 뒤에 율곡 이이가 태어났어요. 뭐 여튼지 간에 박일로는 한 1560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맞지? 1560년 정도에 태어났고 한 30살 때쯤 임진왜란이 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군인으로 참전한 사람이에요. 박일로라는 사람이. 아무튼간에 돌아가신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정서. 자, 추모의 정서 누구?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정서 나타나고요. 자, 두 번째 별표 예찬의 정서. 자, 근데 이 예찬은 구분해야 돼, 얘들아. 예찬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어. 자,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일 수도 있고 동락당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을 예찬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이현적 선생님의 학문을 우러러보는 내용을 예찬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예찬인지 자연물에 대한 예찬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오케이? 내가 짚어줄 테니까 그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자, 세태 비판의 메시지가 딱 세 줄 나옵니다. 오케이? 세태 비판의 메시지가 세 줄 나오니까 이거는 나오는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태 비판이야. 자, 그리고 네 번째. 권계의 메시지가 나타나. 권계. 교훈을 전달한다는 거지. 맞지? 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선비들에게 이현적 선생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우리도 권면성실하게 학문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러한 식의 권계의 메시지도 나타나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적인 표현상의 특징들. 이 작품이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표현상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 비유법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비유가 가장 중요해요. 그 비유법이 쓰였을 때 여기가 비유법이 쓰였다 정도만 알아서는 안 돼. 그 비유법의 원관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원관념. 무엇을 지금 빗대 표현했느냐, 이걸 정확히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자, 나타날 때 이제 주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아까 전에 기행가사니까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플러스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요. 자,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등장하니까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비교의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비교의 방법. 비교.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식의 표현이 비교죠. 맞나요? 비교는 무슨 의도가 있어? 비교는 강조의 의도가 있겠죠. 맞아? 자, 대부분의 비교가 중국의 것들과 이현적 선생님의 학문적 덕식을 비교하여 이현적 선생님의 그것이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다소 약간 좀 국뽕을 들이킨 부분도 있습니다. 박일로 선생님이 유명한 국뽕 가사를 많이 썼어요. 맞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박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 에는 이제 조지훈 선생님이 맞죠? 그 국뽕 가득 찬 그 내용들을 그 가사 시문학에 많이 담아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사하고 서리법이 많이 쓰였는데, 자, 고사하고 서리법도 자기의 생각과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다라는 점을 자, 크게 먼저 주목을 해주면서 디테일한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니? 이진이 잘 보여? 경환이 잘 보여? 안 보여? 크게 언급해 줄게. 오케이? 안 보여도 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맞지? 자, 봅시다. 좀 크게 하면 되잖아. 자, 이러면 되잖아. 보여? 이 정도 보이면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지랄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자옥상 명승지의 동락당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돼. 작가는 이제 어디? 경주에 있는 자옥산에 있는 동락산에 대한 소식을 그 전부터 듣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 갔다라는 내용이 그 앞에 서사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요. 왜 못 갔냐? 자, 자기가 이제 무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바다 일이 급박하여. 자, 수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오랑캐 새끼들 막느라, 바빠가지고 못 갔다라는 거야. 일편단심, 분한 마음. 자, 못내, 떨치어내. 이거는 선상탄의 내용 이제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무기 들고 여과 없이 분주하게 지내다가, 맞지? 과거 군인으로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마음속에 사모함이 흰머리 더욱 깊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연 속 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그 동락당을 방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깊어져서 그래서 간단한 차림으로 오늘에야 찾아왔다라는 거야. 맞지? 그 전까지는 이러이러한 저러한 사연 때문에 못 찾아오다가 오늘 큰맘 먹고 찾아왔다가 아니라 가벼운 차림으로 왔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의산이 되어 있고, 자, 무의산은 송나라 유학자 주의가 살았던 산. 그 성리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맞나요? 이번에 그 주인의 수능특강 독서에 경물치지 있죠. 맞아요? 최한계 경물치지랑 해가지고 그거 제가 수능에 나온다고 계속 눈 부라리면서 강조했던 자, 그 지문입니다. 그거 꼭 보세요. 알겠어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여튼지 간에 무의산이 되어 있고, 자, 물은 휘몰아쳐 후이천이 되었구나. 자, 뭐 여기에 고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고사를 물어보진 않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보면 무의산, 후이천 이런 식의 중국 지명들이 종종 나올 거야. 중국 지명들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중국의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던 지역들을 언급함으로써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자연의 공간이 중국에 있는 그러한 명승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어? 이러한 명승지의 임자가 어떻게 하여 없었던가 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주인이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아니라 감탄이야. 알겠어? 의구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맞지? 자, 1000년 신라, 500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지만은 자,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내 선생을 남겼다. 자, 내 선생. 자, 이현적 선생님에 관련된 표현은 다 동그라미 처리할게요. 정신 차리시고. 맞아?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1시간에 가사 100줄짜리 넘는 가사 하나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고 이거 가성비가 이만큼 넘칠 수가 없어.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본인이 혼자 공부하면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알겠지? 정신 차려. 자,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다 한들 다툴 리 있을 소냐. 자, 밑에 있는 구절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자, 푸른 덩굴 헤쳐들어 복락당을 열어내니 잘 보세요.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도 서술어 주체 해석을 하는 문제가 출제됐고 그 부분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 알겠어? 이 서술어가 나왔을 때 그 서술어의 주체가 누구에 대한 해석인지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게 중요해. 맞아? 자, 중요한 거는 푸른 덩굴 헤쳐들어 동락강을 열어내는 주체가 한 명이야. 누가 푸른 덩굴을 헤쳐가지고 동락강을 만들었겠어? 누가? 그렇지. 이현적이야. 이현적. 알겠어? 이현적이라고 적어줘. 화자가 만든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순간 발췌가 돼가지고 출제가 되면은 맥락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 항상 서술어 위주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예전처럼 막 그 고전 시가가 고어로 옛날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현대어 해석 처리가 돼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치 현대시처럼 실질적인 그 시어 해석, 시구 해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윽한 경치는 견줄 곳, 비교할 곳이 전혀 없네. 즉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경치가 어때? 최고다. 비교할 곳이 없다. 무성한 대나무숲은 그 시냇물 쫓아 둘러져 있고 경치에 대한 묘사지, 맞지? 만권서책은 내벽에 쌓였으니. 자, 이 부분은 외부 대상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동락당 내부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내부와 외부에 관련된 동락당의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안증은 좌에 있고 유한은 우에 있는데, 자, 고사가 인용됐는데 밑에 잘 설명해 줬으니까, 자, 이거 복습하면서 봐봐. 자,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를 이를 삼아 한가오 고야한데 깊이 생각하시기를 혼자 즐겨 하시었다.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굴까? 숭상하고 이를 삼아서 혼자 하기 즐기신 분은 누굴까? 맥락상. 그렇지. 이것도 이언적이야, 이언적. 자, 이 부분이 다 추모하는 거야. 이언적 선생님은 돌아가셨어. 맞아? 돌아가신 이언적 선생님이 후학 양성을 위해서 만든 이 동락당이라는 공간에 방문을 하면서 그 선생이 어를 줬고 있는 거야. 정신을 줬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얘가 언제 다 하냐? 언제 다 하긴 지금 다 해야지. 맞지? 자, 동락 무슨 뜻이라고? 동락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동락이란 이 이름이 뜻에 맞을 줄. 이언적 선생님의 뜻과 잘 들어맞았다라는 거야. 맞지? 실제로 이언적 선생님은 자, 관직 생활 말년에 유배 생활을 하셨거든. 맞아?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으로 유배 생활을 잠깐 하셨는데 그 유배 생활을 하실 때 지은 곳이야. 맞지? 대단한 사람이지. 그 뜻을 누가 알겠느냐? 자, 사마원공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자, 이거는 송나라 이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사겠지? 맞아? 중국의 이 동락원이란 공간과 비교해서 지금 이 공간이 어때? 손색 없이 더 조용하고 공부하기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 오케이? 자, 비교하고 서리법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맞나요? 자, 지금 이 작품에서 비교, 고사, 서리 이런 것들이 쓰인 것들은 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언적 선생님의 생각, 뜻,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알겠어? 한 군데로 범주화시키고 몰아줘야 돼. 부분마다 정보가 달라지면 안 돼. 그러면 어때? 이거를 내용을 다 들고 가기가 힘들어. 알겠지? 최소한의 정보로 범주화 시켜주는 거야. 자, 참된 경치를 찾지 못하고 양진함. 자, 양진함 박스. 자, 기행가사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거든. 자, 공간은 다 박스해 줄 거야. 알겠지? 양진함에 돌아들어. 자, 그렇다면 이 공간에 관련돼서 화자가 직접 돌아들어 라는 그 서술어는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화자가 직접 이 양진함에 돌아들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야. 자, 고요히 경치 보는 내 뜻도 아름답다. 자, 퇴계 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을 알리로다. 자, 밑에 보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스승님이 바로 이언적이라고 했어. 맞지? 퇴계 이황도 맞지? 스승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관련된 글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뭐 그 글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관어대 박스 쳐주시고. 자, 내려오니 깔린 듯한 너럭바 위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이 보이는 듯. 여기서 선생은 누구겠어? 이황일까 이언적일까? 이건 이언적이야, 이언적. 알겠어? 싹 다 이언적이야. 알겠지? 자, 손수 심은 소나무는 옛빛을 띄었으니 누가 심었을까? 누가? 그렇지, 다 이언적이야. 다 이언적 선생님이라고. 알겠어? 이언적 선생님이 덩굴을 다 베어내고 손수 동락상을 지었다고 했잖아. 맞지? 옛 그대로 물색이 더욱더 반갑구나. 퇴계 이황의 글에 있는 내용과 문자 그대로 맞지? 퇴계 이황이 이 동락당의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의 글을 쓴 적이 있어. 그 수필로. 맞아? 자기가 읽었던 글의 내용은 옛날 동락당의 모습을 담은 그 경치 묘사일 거 아니야. 내가 봤던 글의 내용과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공간이 어때? 동일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마음이 시원하여 향기로운 듯 방에 든 듯. 자,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지.
자, 많고 많은 옛 자취를 문득 보며 생각을 하니 칭암절벽은 운모병풍 절로되어. 지금 화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 병풍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야, 절벽을 바라보고 있어. 맞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절벽을 지금 무엇으로 빗대 표현하고 있어? 병풍으로 빗대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자, 비유법이 쓰였을 때는 지금 현재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만 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거든? 맞아? 실수만 안 하면 돼. 알겠지? 자, 용면에 솜씨인 듯 그린 듯이 펼쳐져 있고, 용면, 자, 고사가 인용된 표현. 자,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야. 백길의 깊은 연못에 하늘의 구름 그림자 어리어 잠겼으니, 자, 여기서 백길의 깊은 못은 비유가 아니라, 마치 수심이 그만큼 깊은 연못이라는 거야. 자, 왜 시선의 이동이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절벽에서 연못으로 어때?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잖아. 맞지? 화자가 바라본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시선의 이동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비겐 뒤에 바람 불고 달빛이 비추는 듯. 자, 실제로 비겐 뒤에 바람이 불고 달빛이 비추지 않아. 그런 거 같이 어때? 고요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보조관념을 원관념인 양 지금 현재 화자는 비가 갠 뒤에 맞지? 바람 불고 있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이딴 식으로 함정 선택지 나오면 틀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나는 소에게 뛰는 고기 말 없는 벗을 삼아. 자, 자연을 친구 삼았어? 자, 물알체야. 자, 정성스럽게 책을 읽어 성현사업 본받도다. 성현사업은 별표 쳐주시고. 이거는 이 작품의 시그니처 구절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성현사업. 맞아? 성현사업은 자, 요런 뜻이라는 거. 자, 맑을 물을 비껴 건너니 낚싯대도 뚜렷한데, 자, 뚜렷한데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방문한 게 아니라 낚싯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맞지? 자, 문노라 갈매기야 옛일을 알고 있느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엄자릉. 자, 엄자릉이 어느 한실로 갔단 말인가? 엄자릉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맞지? 벼슬살이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숨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해에 한실, 한나라 조정으로 갔단 말이냐? 서리법이기 때문에 어때?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끼 낀 모래톱에 저녁 안개가 잠겼어라. 자, 시간의 흐름. 자, 지금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38번 추가 해석을 할게. 지금 내용이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 조정으로 갔단 말인가? 엄자릉은 끝까지 자연의 그 벼슬살이를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야. 맞아? 엄자릉 마냥 자기도 어때? 이러한 자연 공간이면은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계속 자연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진술이야. 이해되니? 알겠어? 자, 봄옷을 새로 입고 연기대 올라오니 박스 해주시고 박스. 고운 경치가 옛고 지금 금자, 옛날과 지금과 차이가 없이라는 부분 밑줄 쳐주시고. 오케이? 자, 맑은 흥이 절로 이니. 자, 바람 쐬고 시읍기. 이 부분도 고사 인용에 대한 내용이야. 맞지? 자, 논어에 있는 내용인데 뭐 여유있게 학문 수양한다라는 내용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즉 고사 그 논어에 있는 내용, 구절의 내용이 구절의 내용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여유있게 학문 수양을 한다라는 논어의 구절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맞아? 절로 시읍기 구절이 절로 막 일어난다라는 거야. 맞지? 자, 언덕 아래 연꽃 핀 그 연못으로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자, 여기서 연꽃 별표 쳐주시고. 자, 고사에 관련된 내용 빌드업이야. 자, 고사 빌드업. 자, 고사 빌드업이라고 해주세요. 자, 연꽃에 관련된 유명한 고사가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자는 지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연꽃과 관련된 고사를 지금 그 언급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장면이야. 자, 푸른 옥 넓은 잎에 흩어지니 구슬이라. 자, 여기서 구슬의 원관념은 뭘까? 자, 맥락 보세요. 자, 구슬의 원관념은 뭘까? 연잎이 빡세게 방수가 된단 말이야. 연잎 위에 그 물을 붓잖아? 그러면은 물이, 맞지? 물이 그냥 그 물방울처럼 그냥 쭉 흘러내려. 여기서 구슬은 무엇을 빗댄 표현일까? 그렇지, 이건 빗물이야, 빗물. 오케이? 여기서 원관념 빗물이라 적어주시고. (3분의 1) 했다. 3분의 1. 금방 하지? 중요한 것만 하잖아. 자, 이러한 경치를 본즉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난 게요. 자, 염계는 송나라 때 레전드 유학자였던 주돈이라는 사람의 호야. 맞아?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난 것이냐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것과 관련된 고사를 언급할 거야, 분명히. 이 주돈이라는 사람이, 맞지? 그 송나라 시기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퇴계 이항급 학문적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야. 유학으로서 진짜 레전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연꽃을 그렇게 좋아했어. 이 사람이 연꽃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연꽃 초돌이었거든. 연꽃에 관련된 작품들을 수없이 많이 남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즉 그의 작품, 그 송나라 레전드 유학자였던 주돈이가 그 연꽃에 관련된 글을 수없이 많이 남겼다고 한다면 화자도 그러한 글을 읽었던 경험이 있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본 연꽃을 보면서, 맞아, 누가 생각난 거야? 주돈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주돈이 가신 이후로, 맞지? 자, 주돈이 가신 이후로 얼마나 몇 년이나 지났는가라는 말은 뭐냐면, 주돈이가 언급했던 그 연꽃의 아름다움을 이제서야 알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다소 배경식을 요하는 고사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뭐 대략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옛 글 그대로, 주돈이의 글 그대로, 맞지? 자, 맑은 향기만, 그렇지. 연꽃에 관련된 그 옛찬적 내용의 시조 중, 맞아? 그 시조의 내용 중 무엇만 남았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경관에서의 연꽃 향기만 나에게 전이가 돼서 주돈이의 학문적 업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걸 평가원에서 낸다면 주돈이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셀 것 같아요, 출제하기에는. 넘어갑시다. 자, 보라 안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안개가 꼈다는 것은 비가 갠 이후 시간의 경과에 관련된 표현이야. 자, 폭포를 멀리서 보니 누가 보고 있어? 화자가 지금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고 있어. 자, 폭포에 대한 묘사가 있겠지. 붉은 바위 높은 끝에 색채 이미지가 지금 부각되고 있네. 긴 내가 걸렸는 듯. 내는 뭐야? 시냇물이야, 시냇물. 맞아? 폭포를 보니까 긴 시냇물이 걸려 있는 듯 끝없이 어때?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향로봉이 어디인가, 여산이 여기인가. 향로봉은 금강산이고 여산은 중국의 이름난 산이야. 맞아? 중국의 이름난 산, 여산, 그게 아름답다고? 아니,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이 더 아름다운데?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장심대 굽어보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굽어보는 건 누구야? 화자야, 화자. 여기 화자라고 적어보죠. 화자가 굽어보고 있는 거야. 더럽혀진 가슴 속이 새로운 듯 하지만, 자, 적막한 언덕 위에 외로이 앉았으니, 자, 외로이 별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원에서 좋아하지. 이런 것들. 자, 적막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건데, 여기서 외로움을 어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애초에 동락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생각을 해봐. 동락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현적 선생님도 어때? 외로움을 즐기셨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화자 또한 그 이현적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이 외로움을 어때? 즐기려고 하고 있겠지. 지금 같이 돌아다니고 있니?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얘가 아싸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현적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혼자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혼자 사고하고 정취를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어떠한 맥락에서든지. 알겠지? 바람 잦은 물결 위로 산 그림자, 산형이 어려져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갖 새 슬피 운다. 자, 여기서 슬피 운다가 그러면은, 자, 낫기 좋은 거야. 자기의 외로움을 이 새 감정으로 이입해가지고 자기의 외로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거 함정선지 나오기 너무 좋다고. 근데 여기서 슬피 우는 것은 왜 슬피 울까? 이건 화자의 감정은 맞거든? 근데 화자의 감정은 자기가 외로워서 슬피 우는 게 아니야. 왜 슬피 우는 걸까? 이현적 선생님의 추모의 정서. 그렇지. 이현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야. 알겠어? 이 외로움에서 기인한 정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줘야 돼. 알겠지? 딱 엮기 좋잖아. 맞지? 덥석 물면 안 돼. 자,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 자취를 다 찾으니 타경대 깊은 연못은 옛날처럼 막다마는, 자, 어지러운 티끌. 자, 어지러운 티끌 세모해줘. 어지러운 티끌. 자, 어지러운 티끌 속에 사람마다 다투거니 이 맑은 곳에 갓 씻을 줄 그 네가 알겠느냐. 자, 이 55행의 타경대라는 의미, 자, 의미를 잘 캐치해 주시고요. 맞죠? 요즘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요즘에는, 자,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세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슬피 온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없기 때문에? 이현적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지 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박스 해주시고 박스 해주세요. 4점. 박 4점의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까 이건 저스트 응시만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방문을 한 게 아니라. 자, 구슬에 쌓인 빛. 자, 별표 쳐주시고. 자, 구슬에 쌓인 빛은 원관념은 뭐야? 이현적의 높은 학식을 의미해. 맞지? 자, 그 이현적 선생님의 학식이 맞아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야. 자, 봉황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현적 선생님을 의미해. 맞지? 자, 봉황은 이현적 선생님을 의미하고 봉황 떠난 빈 산중이라는 것은 이현적의 부재를 의미해. 맞아? 자, 두 겹만 낮에 온다. 대상이 부재해서 어때? 슬프다라는 거야. 자, 추모의 정소로 독해해주면 돼. 추모의 정소.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약간 좀 세태 비판적인 슬픔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로치 100% 추모의 정소만 나타난다. 자, 도화동 체크해 주시고. 도화동은 무릉도원 빌드업을 위한 필수시구야. 알겠어? 자, 무릉도원이 바로 도화동이거든. 무릉도원이 뭐냐? 자,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가 아니라 먹으면 천년만년 장수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전설상의 복숭아를 천도복숭아라고 해. 맞아? 그 천도복숭아가 심어져 있는 그 공원을 무릉도원이라고 한다고. 맞아? 실제 있는 공간일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에 대응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무릉도원이라는 그 시구는 어떨 때 쓰이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것은 인간의 경치가 아니다라는 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무릉도원은 지금 현재 있는 경치의 극찬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도화동 흐름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그 복숭아 꽃이겠지. 낙화조차 흘려내려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게요? 지금 어때? 이 땅이 지금 화자가 현재 서 있는 공간에 아름다운 자연적 풍경이 마치 선계인지 아니면 실제 세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진술이야. 이해되니? 자, 100줄이 넘기 때문에 좀 호흡이 빠른 점 이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최대한 해설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신선 자체 아득하니 아무된 줄 모르래라. 어딜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리마는 자, 산이 좋아 다시금 돌아갈 줄 모르니 지금 이 경치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맞지? 거의 다 왔다. 자, 67번 구절. 기이한 바에 기대어 의지하여 멀고 가까운 시나 들판을 살펴보니 주체 박인로. 자, 풍경 묘사야. 자, 풍경 묘사인데 꽃은 비단빛, 수많은 꽃향기, 그리고 산사의 종소리.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공감각적인 심상이 아니라 복합감각적 심상이라고 해. 알겠어? 자, 공감각적 심상은 한 문장에 2개 이상인 감각이 쓰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건 감각의 전이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감각이 어때?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야. 감각의 전이가 안 쓰인 거야. 알겠어? 공감각적 X라고 적어다. 공감각 X. 감각의 전이 X. 감각의 전이 아닙니다. 알겠어? 뭐 시각이 후각으로 전이 돼서 후각이 뭐 청각으로 전이 돼서 이딴 소수로 다 틀린 거야. 알겠지? 자, 이러한 풍경을 범해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기 쉬울런가? 범해문, 송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아무리 송나라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이 풍경을 보고 글을 쓴다고 한들 맞지? 글로 다 옮기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눈 가득한 풍경이 객흥을 돋우는 듯. 객흥. 자, 이게 나그네 객자야. 맞지? 본인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 본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타자화, 즉 객관화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사 중에 종종 자기 자신을 제3자인 타자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야? 중간에 이제 객관적으로 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처 없이 거니다가 진지 더디 돌아오다. 어때? 경치 감상을 하다가 마치 천천히 돌아왔다는 거야. 늦어졌다는 거야. 자, 눈을 들어 서쪽 보니 석양이 거의로다. 자, 동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자, 동락당 박스 해주시고 박스 해주세요. 자,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배웠는 듯. 자, 누구겠어? 이현적 선생님이겠지.
자나깨나 의젓한 언행으로 하늘 우러러 땅을 보며 탄식하시던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그렇지. 여기서 시적 대상이 이현적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쫓으면서 고민들의 연장선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 밝은 창 아래 고요한 책상에서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현이 책을 두고 공부를 이뤄내요. 자, 옛 성현을 개성하여 후학을 이끄시어 우리도를 밝히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다수로의 주체는 누구겠어? 이현적이야. 이현적. 알겠어? 이현적이야. 이 동락당 이 공간에서 이 동락당이란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맞지? 실제로 동락당이란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름을 드높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맞죠? 거기서 뭐 과거 급제자도 막 여러 명 나오고 해가지고 맞지?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제 관에 목숨 거는 건 비슷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막 여기 동락당에서 과거 급제자 나왔대 이러면 전국으로 소문 퍼져가지고 막 대기 예약이 꼭 장난 아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기숙학원이 그 주변에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예, 성현을 계승하여 후학을 자, 우리나라 훌륭한 군자들은 다만 여기에서 나왔는가 하리로다. 하물며 효도와 그리고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본을 삼고 충성심,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베풀어내 조정에 나아가서 직설의 몸이 되어 요순태평 시대를 이룰까 바라더니, 자, 이거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묘사야.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어? 자신의 삶이 아니야. 자, 이현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어?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이 쫓겨나니, 자, 충성스러운 신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듣느니 보느니 깊은 산 골짜기인들 누이가 아니 슬퍼하니. 이현적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하였을 때, 맞지?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는 거야. 자, 7년 귀향에 밝은 하늘을 보지 못할지라. 유배 생활 실제로 7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이제 동락당 짓고 막 후학 양성하고 그러신 거예요. 맞죠? 원래 유배지에 가면은 못 돌아다니거든. 맞지? 근데 이현적 선생님은 워낙 레전드 유학자였기 때문에, 맞죠? 뭐 이렇게 공사하고 뭐 해도 조정에서 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맞죠? 야, 누가 한다고? 이현적, 언적 선생님이 한대? 낫더라. 막 이랬다는 거야. 자, 문 닫고 돌아보아 도덕만 닦으시니, 자, 서술지 다 이현적이야. 자, 그름이 오름을 이기지 못해서 선생을 칭송하는 의견이 절로 이렇구나. 그렇지. 자, 그름이라는 건 뭐야? 그름. 이현적 선생님이 유배를 당한 것들. 맞아? 하지만 이현적 선생님이 유배를 당한 그 그름은 오름, 이현적 선생님의 명성, 학식 뭐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때? 선생을 칭송하는 말들만 이렇게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덕을 숭상하기 사람마다 다 할 줄 알아. 강계는 적소로되 남긴 교화 못 내이져 궁벽한 시골에도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 추앙이야 더욱 일러 무아탈이. 그렇지. 자, 그 유배지에 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학을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선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궁벽한 시골에 이러한 동락당을 지어가지고 자, 주변을 밝히려고 했으니 그 사람을 안이 추앙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무한 리스펙을 보내는 거야. 자, 여기서 별표 쳐주시고, 자, 동락당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옥산서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나와요. 옥산서원. 자옥산 풍경에 서원을 지어두고, 서원. 자, 이거는 동락당 아닙니다. 동락당 아님을 주의해. 그러니까 동락당이라는 이현적 선생님이 만드신 공간에서 약 700m 떨어진 공간에, 맞지? 그 이현적 선생님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후학들이, 맞지? 그 서원을 만들었어요. 서원. 맞아? 공부하고 성현들 제사 지내는 공간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기숙학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동락당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맞지? 옆에다 큰 기숙학원 세워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현적 선생님의 길을 받아서 공부하려고, 맞지? 서원을 지은 거야.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자, 이해 가시죠? 옥산서원. 방금 전에 옥산서원에 대한 설명한 거야. 자, 많은 어찐 선비들이 이 땅에 모였는데, 맞지? 야, 옥산서원? 그 이현적 선생님의 동락당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못 참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야. 맞아? 자, 구인당 돌아올라 체인묘도 엄숙할사. 이거 옥산서원에 있는 공간이야. 동락당 아닙니다. 자, 쉼없는 재앙도 우연이 아닌 일이로다. 서원이라는 곳이, 맞지? 자, 이런 공자나 맹자 이러한 그 성현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공부하고 유교 경전 공부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공간이에요. 맞죠?
자, 세월이 흘러가도 우러러 모심을 할수록 못내하여 문묘의 재앙함이 그더욱 성대하다. 아까 말했듯이 학문적 덕식이 뛰어난 사람을 문묘에 재앙하고 문묘에 올리고, 그리고 나라의 공적이 있는 사람을 종묘에 올린다고 했어요. 이현적 선생님이 이 두 개 다 이름을 올린 레전드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이게 1610년 정도에 1610년에 문묘에 재앙이 됐는데 그 직후에 쓴 글이라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더욱 성대하다 뜻을 기리고 있죠. 자, 우리 조선 문화가 한당송 중국의 어때? 중국의 가장 전성기 시절에, 정성기 시절의 중국에 비교된다라는 것은 비교할 만하다라는 거야.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이현적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양운곡도 어즈버 여기로다. 송나라 주위가 공부했던 곳도 어디다? 여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국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맞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막 발언을 해. 야, 너희들 유학 공부는 제대로 하니? 유교 경전 주위에 유교 경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하면은 우리 이현적 선생님 있는데 하면서 이현적 선생님의 글을 실제로 그 중국의 사신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의 사신이 그거 보고 개쩐다 하고 막 돌아갔던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지 간에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거의 뭐였어? 그냥 아이돌급의 그런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세심대 내린물이 덕택으로 이어 흘러. 자, 세심대는 실제 있는 지명이고요. 맞죠? 덕택이라는 것은 은혜롭게. 자, 여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 은혜롭게 물이 흘러서 용추 깊은 곳에, 자, 용조차 잠겼으니라는 것은 지금 세심대로부터 내려온 그 물이, 맞지? 지금 현재 있는 서원까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조물주의 조화가 그 더욱 기이하다.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울세. 즐기느라 돌아옴이 한 달 겨우 잊어버려. 원래는 한 달 있다 올라 그랬는데 즐기느라 한 달 넘었다라는 거야. 야, 중요하지 않고. 자, 이 고루한 이 몸이 정성과 공경으로 선생의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만 글의 모두가 다 성현의 말씀이라. 자, 공부하는 과정이 1월같이 밝았으니, 자, 어두운 밤길에 촛불을 잡고 간 듯하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현적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그 어렵기만 했던 유교 경전이 한 큐에 이해되네요. 뭐 이런 내용이야. 맞지? 역시 일타 강사 이현적 선생님 뭐 이런 내용이야. 자, 진실로 남기신 뜻. 자, 강자리에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마음을 곱게 하고 뜻을 이렇게 닦아두면 진실되게 말을 하고 몸가짐이 두텁게 되어 사람마다 선생의 가르침이 지극하니 어떠하뇨. 이것은 바로 뭐야? 후세 사람들에게 이현적 선생님을 가르침을 잘 삼아가지고, 맞지? 학문을 하는데 힘써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아, 이 새끼들아, 추앙을 더욱 높여라. 리스펙터 해라. 이현적 선생님 이 정도는 부족하다. 맞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뒤질 때까지 어때? 이현적 선생님 찬양만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천년만년 태산과 북두같이 바라보라. 높은 하늘 두터운 땅 닿을 때가 있으려니와 동락 땅 맑은 기운 끝없을까 하노라. 자, 보시고. 자연은 끝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때? 이 동락 땅에 담겨있는 이현적 선생님의 뜻은 어때? 끝이 없다.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강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러한 이현적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천재였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최양기입니다. 최양기. 알겠어요? 최양기. 자, 순우특가 그 지문 최양기 경물치지 꼭 공부하세요. 자, 몇 시야? 야, 끝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문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 문제 보면, 자, 이게 학평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락당이 출제했던 학평 문제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가에 관련된 선택지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에 관련된 선택지만. 그러니까 29번 풀어보시고 30번은 가에 해당되는 내용 있죠. 1, 2, 3번이 맞냐 틀리냐 정도만 판단해보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동락당에 관련된 내용만 선집합 OX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고2 모의고사 학평이 나왔던 이거는 지금 바로 풀어볼 거고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는 내용 이해 파악 문제인데 중간에 보시면 수능형 문제가 아닌 단순히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항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락당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맞죠?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동락당. 자,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자, 30번. 자, 1번 맞고요. 외부와 내부. 맞죠? 외부와 내부.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도 맞아요. 오케이? 1, 2, 3번 맞고요. 자, 이거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31번. 31번은 3번이죠. 3번. 자,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 자, 고2 모의고사라서 가볍죠. 자, 그리고 32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이에요. 오케이?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는데, 자, 요거는 나를 읽어야지 풀 수 있는 건데,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 주 3회차 20분 마무리할 거고, 다음 주 며칠이지? 야, 미리 말씀드리는데 21일인가? 그때 썸머 뭐 할 때 있는데 썸머 때는 잠시 휴강입니다. 알겠죠? 제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강의실이 없대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수업 존나 하고 싶은데 강의실이 없대요. 썸머 하느라 강의실이 없대. 그래가지고 테마 특강 하지 말래. 알겠어? 자, 그래서 썸머 기간에는 이신분이랑 평정심이랑 다 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 수능 완성 3회차. 3회차 풀어봅니다. 3회차. 이거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던 거 뭐예요? 어떤 거? 이거 설명하실 때 뭐 꼭 뭐라고 하셨잖아요. 꺼주세요.